250페이지를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거기 제가 오행상 병이 발병하는 오장육부와 음식요법 써놨잖아요. 그걸 꼭 보세요. 근데 만병통치는 현미밥이에요. 꼭 현미밥 드시고, 만병통치는 현미밥입니다. 당뇨병 환자도 현미밥 먹고 낫는 거예요. 현미밥에다 콩 넣어서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현미밥에 콩 꼭 섞어 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좋고요. 그 다음에 그 252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저는 그 신사를 믿지는 않지만은요, 참고로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이 도대체 12신살이라는 거를 사주상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근데 요게요, 자, 이게요, 제가 그 중급에서 그 신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12신사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이걸 보려고 그러는데, 이 무당들은 100%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12신살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왜 안 맞을까요? 이 원리가 만약에 맞는다면은 무당들이 얘기하는 게 100% 다 맞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만 한 건데요. 요 12신살은 쉽게 얘기해서 12지지. 우리가 지지가 천간 지지가 있을 때 지지는 십천간이에요. 이거는 음양 오행에 맞춘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거예요. 그죠? 계절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4계절. 그래서 1년 12달이라는 달에 맞춘 거잖아요. 지지는. 그러니까 천간을 정할 때 갑을병정은 음양오행에 따라서 밑에 지지의 자축인묘진사는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으로. 이때 늘 아시지만 자가 일본을 한 거는 5천년 전에도 자가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자월이기 때문에 자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만에서는 동지가 지나면 해가 바뀐 걸로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데 우리가 천년 전에 이제 주나라 때부터 입춘이 들어오는 인월이 지나야 입춘이 들어와야 한 해가 바뀐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관습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 12신사 이론은 천간은 안 따지고요. 요 계절적 변화 12지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살을 붙인 이론이 12신사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주를 볼 때 무슨 대운 이걸 따진 게 아니라 한 해의 운, 즉 세운이죠. 세운. 한 해의 운을 볼 때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이동수가 있느냐 없느냐, 역마운. 올해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 지살이 있나 없나. 내가 오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있는데 거처가 옮겨지는데 내가 올해는 진급할 운이 있나 없나. 이런 한 해의 운을 따질 때 이걸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신묘년이 내가 용신운이면 좋으면 좋아. 그러나 좋다고 그래 좋은데 어떻게 좋을 거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논하기 위해서 또 나쁘다. 어떻게 나쁠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신면인데 만약에 임자일주다. 그건 잠이 형살이 들어오니까 뭐 도와. 물론 그래요.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12운성 이론 우리가 그 사주 초급에 12운성 이론 있잖아요. 그 12운성 원리나 마찬가지야. 12운성 이론도 지지에다 맞춘 거거든요. 지지가 12개니까
운성도 12개 안에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고 하는 과정을 따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같은 원리로 사람의 그 한 해 한 해, 이거는 12신살은 한 해 운만, 그러니까 무당들한테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이론이야. 우리가 뭐 당신은 뭐 30대 어떻고 50대 4주의 전체 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장 내년 운이 어떠냐 그거 하나만 찍어주는 거야. 내년에 당신 내년에 무슨 나쁜 운이 들었으니까 뭐 해라 말. 요게 한 해 한 해 운을 볼 때는 참조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딱 맞는 건 아니야. 근데 맞을 때가 있어. 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언제는 맞고 언제는 안 맞느냐. 그걸 알아서 초일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해 한 해의 세운을 따질 때 필요한 게 12신살인데요. 자, 그러면 12신살이란 뭐냐?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걸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표를 그리기 전에요. 우선 봐요. 자, 뭐 책에 다 있으니까 우선 첫째로 겁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겁살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 겁살이라는 거는 요게 요 겁재가 들어갔으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재물이 박탈되는 거야. 즉 뭐냐면 이거는 방해살이라고도 그래. 방해. 남이 나를 방해하는 거야. 방해. 또는 불신임살이야. 불신임살이라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동수도 있어요. 이동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지살은 좀 이따 표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인신사해 이게 역마죠. 예? 인신사해 중에 하나가 겁살이에요. 반드시 인신사해 중에 하나가 겁살이에요. 책에 다 써있지만 이제 요점을 정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살이라는 게 있어요. 제살. 이 제살도 벌써 나쁘잖아요. 이게 화재, 불나는 화재 지자가 들어있으니까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재난살이야. 재난을 당하는 거야. 또 요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살이에요. 이 제살이 나쁘게 들어오면 두통이 생깁니다. 그에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살인데 요거는 좌오묘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좌오묘유가 뭐예요? 도화죠. 이거는 역마고 요거는 도화 아니에요. 그죠? 도화. 그 다음에 천살이라는 게 있어요. 천살. 이거는 예지살이라고 해. 예지살. 그러니까 예지 능력. 뭐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들어가고 생각하는 거 이런 예지살이라고 그러고. 또는 감정이 예민해지는 살이에요. 예민해지는 살. 근데 요거는요, 진술, 충미. 요 네 개 중에 하나야. 이게 뭐예요? 화계죠, 화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지살이 있어요, 지살. 그러니까 이게 땅지자가 들어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동운이에요, 이동운. 또는 승진운. 그러니까 요거는 땅이 움직이니까 요것도 요 인신사회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그러니까 잘 봐요. 인이 겁살이 되면은 신이 지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신사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연살이 있어요. 연살. 이 연살은요, 연사울은 뭐냐면 심부름하는 심부름살이야. 심부름.
심부름살 또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공부운도 들어가요. 공부운. 그리고 심부름 이거는 바쁨이야. 바쁘다. 막 분주한 거야. 분주한 살이야. 분주한 살. 요거는 여기 얘기했듯이 좌오묘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네 개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신사의 좌오묘 하면 이게 다 합하면 12개 아니에요. 그죠? 12개. 이 12개가 하나씩 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살이 있고 나쁜 살이 있고 적용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근데 요거는 참고로 이용하시는데 뭐냐면 한 해 한 해 올 때 세운을 볼 때 따지는 거예요. 내년이 신묘년이다. 그럼 묘 아니에요, 묘. 묘가 나한테 무슨 살이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들도 이것만 갖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여기다 다 대입하면 안 되고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안 맞냐는 걸 그걸 찾아낼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땐 적용하면 안 돼요. 월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사업이 중단되는 살이에요. 중단되는 살. 또는 야간 생활. 야간 생활하는 살이야. 무당들이요. 월살이 들어오면은 당신 남편 바깥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바깥에 나와서 밤에 안 들어오니까 독수 공방하니까 큰일 났다고 부적서 갖고 치마 속에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부적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바람 안 필리니까 치마 속에다가 그거 부적서 갖고 있으라고. 무당들이 그래요. 그때 월살이 들어오면 야간 생활하는 남편이 월살이 들었으니까 당신 남편 바깥에 나가서 밤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야간 생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진술축미. 진술축미. 요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이제 7. 네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7. 7이 망신살이야. 망신살. 살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망신살이에요. 망신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해서 시비수야. 시비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살이야. 망신살이야. 망신당하는 거야. 시비운이 생기고 망신살이야. 근데 요거는 그런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게 망신살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부동산 매매 이득운이 생깁니다. 요럴 때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에서 이득운이 생길 때가 있어. 잘 들어와야 됐을 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마찬가지야. 이제 인신사야. 응? 인신사해. 4개. 인신사해. 망신살. 그 다음에 자, 요 위에다 좀 쓸게요. 이제 자, 위에다가 이제 7, 8 망신살 8. 그 다음에 장성살이라는 게 있어. 벌써 한문 글자가 좋잖아요. 장성살이야. 이거는 승진운이야. 승진운, 관운이야. 관료운. 공무원한테 장성운이 들어오면 좋아요. 승진하는 운이고 좋은 대로 영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또 좋은 살이 뭐냐면 9번째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반한살이라고 그래. 말안장. 반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말안장을 말해. 말안장. 반안.
반안. 이게 반안입니다. 반안. 반안살. 이게 말안장이에요. 말안장은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급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과거 급제하는 거죠. 급제. 어? 급제살이야. 좋은 거예요. 급제운이야. 급제운. 급제운. 또는 승진운. 승진운. 어? 또 재물운도 들어가. 이 장성운이나 반안살이 들어오면 좋아요. 이거는 진급이 된다든가 돈이 생기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취직이 하려면 반안살이 들어와야죠. 그죠? 이게 급제가 장운급제하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 장원급제하는 거야. 장원급제. 어? 승리. 그러면 요거는 아까 장성운은 요거는 자오 묘유 중에서 하나고요. 요건 뭐가 되겠어요? 진술충미예요. 진술충미예요. 요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10번에는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그러니까 이 역마살은 말 그대로 이동수예요. 그런데요, 잘 봐요. 이거 봐요. 아까 지사라고요. 여기 아까 지사라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역마살이나 지살이나 다 같이 이동수예요. 움직이는 건데요. 이 지살은 거처가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처가 이동되는 걸 말하는 거고, 역마는 말 그대로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행 가는 것도 역마살이에요. 여행운도 역마살이라고요. 근데 집을 윙기고 이거는 지살이에요. 땅이 움직이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동은 이동이야. 같은 이동이야. 하여튼 지살이나 역마살이 들어오면 자관 이동하는 거야. 거처가 이동되고 몸이 이동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또 이거예요. 인신사회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 12신살은요. 당나라 때 물론 나온 거예요. 당나라 학자들이 이 사주 12지제에다가 신살만 집어넣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한 거야. 띠하고. 그러니까 당사주에 보면 뭐예요? 띠하고 12신살만 나온다고요. 그거 갖고 이렇게 뭐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11번째 육해살이라는 게 있어요. 육해살. 이거는 육해살. 이게 나쁜 거죠. 이거는 육해살이 들어오면 몸이 아픕니다. 병이 생기는 거야. 병점이에요. 이건 병점. 그러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육해살이 들어오면은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살이에요. 육해살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를 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살이에요.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오 묘유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요. 자오 묘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화계살. 화계살이죠. 화계살. 이건 진짜 좋은 거죠. 이거는 공부하고 예술에 대한 운이고요. 또 이거는 재기할 운이에요. 다시 재기할 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쉬고 있다가 다시 재기한다든가 이런 거. 또 이런 화계살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얘기가 또 써 있냐면요, 책에
옛날 애인 또는 고등학교 때 아주 모처럼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이것도 화개살이에요. 그러니까 재회의 기쁨, 재회의 운, 재회의 기쁨 이런 것도 화개살입니다. 예? 좋죠. 좋은 거죠. 화개살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2신살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신사회가 영매인데 인신사회가 4개가 들어가고 자요묘 4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2개 역마살, 화개살, 도화살이라는 게 다 12개가 쪼개져 들어간 거죠. 그렇잖아요. 화개살은 뭐 요거는 이제 진술충미. 요거는 진술. 이 진술충미 자체가 화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개살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신사회 좌우묘유 요거는 역마고 요거는 도하고 이거는 화개인데 이게 골고루 쪼개져 있죠. 3개씩 4개씩 3군데로. 그러니까 12개가 된 거예요. 12개. 그때 이 인신사회 좌우묘 중에서 자 중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까지 12년씩 계속 돌아가니까 내년이 무슨 해야? 내년이 묘년이 오니까 올해는 인년이니까 인신사회니까 여기 뭐 역마살이든 지살이든 뭐 그런 중에 하나가 들어왔겠죠. 내년엔 묘니까 자오묘이니까 육해살이 됐든 여기 장성살이 됐든 이렇게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표를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요. 요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책에 사주책들에 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맞는 양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언제는 적용을 하고 어떤 땐 적용하지 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거는 12지지에 맞춘 거 아니에요? 12지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묘, 유. 그 다음에 자오. 자축,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이게 다인 양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해 신년 운세 볼 때만 참고하세요. 신년 운세만.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우리 책에도 있는데요. 이걸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일주라고 봅시다. 일간을 기준해요. 반드시 일간을 기준합니다. 일간이 경일주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갑일주라고 칩시다. 있는데 봐요. 원칙이 있어요. 내년이 신묘년이에요. 신묘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일간을 기준하는 거예요. 일간이 정이나 기나 경인 사람은 요 인에서 겁살이 들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겁살이에요. 인신사에 겁살. 그러면 어떻게 왜 정이나 일간이 경인 사람이 이게 되냐면 12운성에서 정해진 거예요. 12운성에 따라서 정이나 기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 요게 음권, 양권하고 차원이 달리 12운성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정이나 기나 경인 사람은 인에서부터 겁살이 시작해. 그럼 묘가 되면 뭐예요? 아까 순서를 봐요. 아까 겁 때문에 뭐 했어요? 겁 다음에 제살이야. 그러니까 잘 봐요. 원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만들어 갖고 보고하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책에 써놨지만 여기 봐. 일간이 경인 사람은 인에서 겁이고 두 번째 여기가 뭐가 돼요? 제살. 그러니까 일간이 경인 사람은 내년에 신묘년이 무슨 살이 들어오는 거냐면은 제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아까 제살이 뭐였어요? 내용이 재난을 당하는 살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미리 결론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미리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권 양권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경금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화일주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정화일주인 사람도 내년이 똑같이 제살이죠. 제살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이 경금은 이건 양권이죠. 이건 음권이죠. 그런데 이 신금이라는 게 이게 음권입니다. 묘를 깔았어도 이게 음권이에요. 양권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이 경금은 신금하고 이게 겁제관계죠. 겁제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그래서 잘 봐요. 이거 꼭 일간이 경인 사람은 내년을 아주 조심하세요. 일간이 경인 사람은 내년에 신묘년이 겁제에다가 무슨 살이에요? 제살이야. 그래서 재난을 당할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셨어요? 이거는 12지제에다가 살을 그렇게 당나라 때 맞춘 거예요. 이렇게 원칙을. 인신사에다 4개, 좌우묘에다 4개. 자, 그런데 결론을 보세요. 일간이 정인 사람은 이게 음권이죠. 이 신금이 음권이라면 자기권으로 들어와 있다면 묘가 제살이라도 제살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권으로 들어왔을 땐 절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양권인데 자, 그럼 보세요.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간이요. 요걸 갖고 와요. 일간이 갑인 사람이 있고요. 갑인 사람이 있고 일간이 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제 내년이 신묘년이에요. 여기서부터 겁살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 겁, 그 다음에 제살, 천살, 그 다음에 지살, 연살, 그 다음에 뭐예요? 월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장성살이야. 장성살이 들어왔어. 아주 좋죠? 일간이 갑이나 개인 사람은 묘가 장성살이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음권이라면은 갑은 음권이니까 장성운이 있는 거지만은 개는 이게 양권인데 이게 음권일 때는 장성운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나쁜 것도 자기권이 들어올 때는 겁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권으로 들어오면 좋은 건 좋은 대로 다 받고 나쁜 거는 별로 적용이 안 돼. 근데 반대 내가 음권인데 천간이 양권으로 들어오는 해에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적용하고 좋은 것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 쉽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꼭 이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안 돼요. 무조건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시라고요. 이거는 어디다 써먹냐면은 한 해 운을 볼 때 써먹는 거예요. 한 해 운. 세운을 볼 때. 올해 한 해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나 한 해. 그러면 다시 한번요.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잘 들으세요. 일간이 갑이나 개인 사람은 일간이 갑인세 갑은 음권이고 개는 양권이죠. 음권이고. 근데 일간이 갑인 사람이 내년이 신묘년이면 이 묘가 뭐가 되냐면 계산해봐야 아까 순서적으로 겁재 지연 겁재 천지 연 월 망신 그 다음에가 장성살이야. 그러니까 요 일간이 갑이나 개인 사람은 장성운이 들어온 거야. 장성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진급을 한다든가. 그런데 일간이 갑인 사람은 요게 음권이니까 같은 음권이니까 요게 좋고 개수인 사람은 이게 양권인데 이게 음권이 있으니까 이게 장성운이 와도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뜻이야.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아도 그렇게 그 정성운을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나쁜 거로 해봐. 나쁜 거. 자, 나쁜 걸로 해봐. 요게 봐요. 요걸로 해봅시다. 요거. 일간이 을이나, 요거는 전부 다 양권이네. 자, 여기를 봐요. 자, 여기를 봐요. 요걸로 해봐. 요 신인도 다 음권이니까 요걸로 해봐. 요걸로. 자, 요거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일간이 정인 사람이 있어. 일간이 정인 사람과 일간이 경인 사람이 있어. 경. 그럼 요거는 음권이고 요거는 양권이야. 근데 내년이 신묘년이야. 신묘년이면은 요 신묘가 겁담에 뭐야? 제살이죠. 일간이 정기정은 여기 임부터 시작하니까 내년에 만약에 후년은 뭐가 돼? 겁살, 제살, 천살이죠. 그죠? 후년은 천살이 되는 거예요. 따지는 방법을 아셨죠? 요 12지사를 일간이 뭐냐에 따라 순수적으로 매기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간이 요런 사람이 내내 신묘년은 요게 뭐냐면 제살이 들어와. 그 제살이라는 건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불나는 화재 조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글자가 불화자에 화재 조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불타서 없애야 하는 재난살이라는 게 도둑 맞는 것뿐만 아니라 불조심하라는 뜻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화가 음권일 때는 이걸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양권인데 이게 음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양권일 때는 이게 양권, 일간이 경은 양권이죠. 근데 이 신은 음권에 있죠. 양권에 있고 이쪽이 음권에 있을 때는 이 묘가 그대로 나쁜 게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정화는 음권이죠. 신금이 음권이라고 보면은 이 묘는 설사 제살이라 해도 제살이 작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권에 있을 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다 받아먹고 나쁜 거는 별로 작용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음권인데 천간에 양권이 뜨는 해에는 좋은 건 별 볼 일 없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 피해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사를 적용할 때 당신은 내년에 제살이 들었으니까 불조심해야 된다. 그따위 소리를 할 때 자기 꼰일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 해 운을 따질 때 요거는 사주 보는 거하고 별개예요. 한 해 운을 따지는 것만. 그러니까 무당들이 써먹긴 최고 좋은 이론이죠. 매년 가족 중에 반드시 나쁜 게 걸리죠. 좋은 거는 2개밖에 없어요. 2-3개밖에. 그런데 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봐요. 올해를 봅시다. 올해를 보면은 일간이요.
일간이 을목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올해가 경인년이야. 경인년이에요. 그러면 일간이 을목인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기가 겁살이죠. 해봐요. 겁살, 재살, 천살. 여기가 뭐야? 지살이죠. 요나 지살이 들어왔어. 이 지살이라는 건 이동수라고 그랬어요. 이동수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지살인 거 됐죠? 따지는 방법 알았죠? 그런데 일간이 을목인 사람은 같은 양권이죠. 양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게 금금목으로 이게 관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는 직장이죠. 그 직장이 좋은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급한다든가 어디 무슨 이렇게 부처를 옮기게 될 경우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살이니까. 아셨죠? 이해됐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봤을 때 일례를 들은 거예요. 갑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됐을 때 이거는 갑경충이 돼야 되고 운권 양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천되는 거야. 이해가 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한 거야.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들기. 그러니까 갑은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인이 뭐가 되나 봐요. 이게 역마가 될 거야 아마. 그죠? 역마가 될 거야. 역마가 될 거예요. 망신살이에요?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자 그럼 망신살. 그러면 망신살입니다. 망신살이에요. 올해 망신살이다. 만약에 망신 당하는 거니까 나쁜 거죠. 망신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를 봅시다. 신이나 임을 갖고 해봐요. 신이나 임을 갖고 하면은 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일주다. 자 이렇게 봐요. 근데 올해가 경인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뭐가 되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니까 이게 역마죠? 역마일 거라고요. 맞죠? 역마죠? 역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역마야. 일간이 오늘 신일주인 사람은 역마니까 움직이는 거죠? 여행을 가든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음권인데 이게 양권에 있으니까 이게 겁재관계일 때 이 역마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쪽으로 역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자천되든가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부서를 옮긴다든가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내가 어디 출장을 하든가 나한테 불편한 거야. 좋은 쪽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표로 하나 이렇게 참조를 해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것만 갖고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부분적으로만 써먹는데 한 해 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내년에 진급시험이 있는데요. 진급시험이 있는데 그 진급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 하는 거는 이거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내년에 용신운이 오면은 좋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용신 좋은데 그때 요걸 참조해 보는 거야. 요게 어떻게 되나 한번 참고를 해봐. 근데 이게 나쁘다. 그러면은 요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요것도 좋다. 그러면 요건 장성운이 들어와서 자기권이다.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한 해 하나의 세운을 볼 때 참고만 하지 여기에 얽매이진 마시라고요. 요건 무당들이 써먹기 최고 좋은 이론이야.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것만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100% 맞는 것 같거든. 100%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2지지에다 12운성에다가 12신사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틀린 건 아니죠. 계절적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어떤 애든지 그럼 올해가 예를 들어서 올해가 잘 봐요. 일간이 정이나 그러니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적어놓고 우리 책에 있으니까 표를 잘 보시고요. 일간이 정이나 기나 경인 사람은 내년에 제살이 들어와. 근데 후년은 뭐야? 임진년이 들어와. 그러면
임진년이 아까 뭐 연살이죠. 예. 연살이 내용이 뭐였어요? 심부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섞여 있어요 이게요. 응? 또 뭐 예지하고 뭐 그러니까 잘 봐요. 이게 임진년에 이게 음권하네요. 네. 그러나 정이나 기인 사람 같은 음권이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인 사람은 이게 음권이고 양권이니까 이 예지나 이런 게 좋은 방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예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발휘를 못해.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낼게요. 천간을 원래 지지만 갖고 따지는 게 12신살인데 천간이 자기 권일 때만 적용을 하라 이거예요. 천간이 내 권이 아닐 때는 좋은 쪽으로 작용이 안 되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나타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보면 내년이 제살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제살이 별로 크게 피해를 안 주는데 만약에 음권인데 양권인 사람은 제살이 나쁜 게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들의 12신살, 이 신살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12신살을 정리하는데 무조건 다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기권이냐 아니냐를 보고 적용을 하라고요. 아셨죠? 예. 됐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한 해 신년 운세를 볼 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일간이 만약에 뭐 간목이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놓고 이제 대운을 적잖아요. 대운을 뭐 1, 11, 1대운일 때 이렇게 대운을 적잖아요. 이때 이 대운을 천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정을 해 봅시다. 자. 만약에 올해 난해가 지금이 병수월이에요. 오늘 난해가 올해가 경인년 병수월입니다. 이달이 병수월이라고요. 보세요. 병수월입니다. 경인년 병수월에 예를 들어서 병수월에 만약에 계묘일주를 갖고 있다고 봐. 신은 뭐 이렇다 그래도 사주가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맞죠? 이렇다고 치자고요. 이때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만약에 대운이 만약에 5라고 칩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주가 같은 사주라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대운이. 그러니까 남자 그러면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되고 술, 해, 자, 축, 인, 묘, 진사예요. 자, 이때요. 잘 봐요. 지금 이 사주의 용신은 이게 용신이에요. 금이 용신입니다. 신이 약한 사주니까 금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에요. 맞죠? 네. 사주를 볼 때 먼저 딱 보면서 이게 신이 약한지 신강한지부터 먼저 구분하고 용신이 뭔지부터 정해놔야 돼요. 보는 순서가요. 이 사주는 한눈에 벌써 이게 밑에가 인호술, 묘술화 이게 화가 엄청 강한 사주야. 그런데 그러니까 화가 강하니까 수국화 재가 많은 사주지요. 재가 많은 사주니까 일단은 인성인 금수가 용신인데 일단 가만히 보면 다 자기권으로 돼 있죠. 구성이 그럴싸하잖아요. 개수가 양권인데 경화, 병금 다 자기 양권으로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때 용신이 이 안에 들어있죠. 천간이. 천간에 용신이 뜬 사주와 안 뜬 사주는 차이가 커요. 떠야 좋은 거야. 그래야 이 애는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이 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지금 정해라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5살 때 대운을 볼 때. 이 정의 대운이 이 사주가 수운이면 이게 해니까 정이니까
5년은 나쁘고 5년은 있어. 이거는 정계충이니까 5살에서 14살까지 중에서 5년은 나쁘고 5년은 좋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육식갑자의 원리대로 해야 돼. 즉 정해라는 전체가 10년이야. 아셨어요? 전체가 10년이고 그 10년이란 대운 중에서 내년에 10년은 어떠냐 경인년 한 해 한 해의 세운을 따지는 거야. 아셨어요? 그때 요 10년 정해라는 10년의 의미를 자 정화는 해월의 정화는 정화가 힘이 이 정화가 제대로 된 정화죠. 이 사주 보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고급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야. 해월에 자 같은 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적이라도 이 정화가 해월에 정의 연주다. 해월의 정화는 이 정화가 수국화로 정화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정화가 제대로 제 힘을 발휘하는 거야. 정화는요 해가 지고 나야 은은한 달빛, 은은한 정화의 힘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정화가 제대로 된 역할의 정화인데 이 정화가 정계충이죠. 정계충이에요. 정계충이라는 얘기는 이게 수국화로 이게 재죠. 이 사주가 재다 신약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계충 되니까 이 어려서 여기 운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뭘로 고통을 받을까? 돈으로 고통받아. 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야. 돈으로 고통받아. 그러니까 좋은 운이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 아, 이 애는 요때까지 운이 나쁘구나. 그러니까 뭘로 나쁘냐? 돈으로 고통을 받는구나. 아, 이 집안이 가난하구나. 얘가 돈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의 사주는 구성이 기가 막히게 좋아. 묘술, 합화, 그죠? 근데 요게 묘술 요런 게 제가 그랬잖아요. 묘유술인데 유만 들어오면 개금살인데 그게 안 들어와 있죠. 근데 걔가 세운에서라도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운에서도 들어올. 아이고 대운에서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고 그건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요 요렇게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묘술 합화가 돼 있다. 화. 그러면 이 애는 화기에 강한 쪽으로 직업을 잡으면 돈이 나오는 거야. 화기에 강한. 그럼 화기에 강한 게 많죠. 이 애가 제약 업계를 하든가 약학을 하든가 약도 화기가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 수가 더 약해지는데요. 예? 수가 더 약해지. 아니 약해지는다 하더라도 용신운이 오면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면. 근데 어쨌든 이게 사주에 이렇게 묘술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화기가 강한 직업, 예를 들어서 제약을 얻간다든가 화학과를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용신운만 받쳐주면 빛을 보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운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죠? 좋지가 않아. 그런데 자 여기는 나쁘지만 요 다음번에 무자대운 요거는 좋고 요건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무자 전체를 갖고 보는 거야. 한 해를. 무자 전체를. 그러면 무자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 대지 위에 자가 이 자가 별 힘을 못 써요. 이게. 아무리 용신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다행인 거는 무게가 여기 들어오면 무게 합화가 돼. 정관운이 돼. 그러니까 무게 합화가 되고 정관운이 되는데 이 개수가 무토를 만나면 정관운이니까 얘가 삐뚤어지진 않고 공부를 제대로 요때는 한다는 뜻이 돼요. 어려서의 정관운은 애가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애를 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사주를 볼 때 요거 천간은 5년, 밑에는 5년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신묘다. 그러면 신묘 전체가 어떤 의미냐? 그 우리 책에 집에 가서 100번을 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육식갑자 해놓은 게 있죠? 예? 우리 교과서에 육식갑자를 육식갑자 얘기를 해놓은 게 있죠. 몇 페이지죠? 거기에요. 책을 보시면은 18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육식갑자 내용이 들어있죠? 그 의미를 꼭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이 무슨 해예요? 신묘년이 매화목이야. 매화목이라는 의미를 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떠오르지 않아요? 이 정도 하면은 그래 놓고 이 대운, 예를 들어서 요 5살에서 10살 어린애니까 예를 들어서 대운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까지 대운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고 내년 한 해의 신묘년의 운을 보는 거야. 사주를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사주풀이 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사주 원국만 따지는 거는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운명은 사주보다 대운이 더 중요해. 사주 원국이 좀 나빠도 대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반대로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나쁜 사람은 성공 못해요. 사주보다 대운이 더 중요해. 대운보다 더 중요한 건 신성이에요. 마음을 곱게 써야 돼. 그렇잖아요. 적이 없어야 돼. 이거는 5,000년 전 사람부터 인류가 몇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는 걸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사주 보는 원리를 하고 12신살은 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거는 이제 참고로만 적용 안 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남의 걸 보고 이렇게 볼 때 12신살을 내년에 신묘년이로구나. 그러면 참고로 하고 자기권이 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음권인데 양권이다. 양권인데 음권일 때는 나쁜 거로만 적용하라고요. 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짚어보고 그러나 용신운이다. 그러면 용신이 우선하는 거야. 뭐든지 용신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용신운이 최고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주를 볼 때 대운하고 비교해서 그 10년 동안의 대운이 어떻게 좋으냐 나쁘냐를 육식갑자 전체를 가지고 비교해서 판단하세요. 그래 놓고 내년 한 해의 세운을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사주 보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